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2일 수요일 오후 4시 정도 됐습니다. 연휴 동안에는 영상을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워낙 연휴가 길었고 또 그리고 그 사이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 연휴 기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내일 아침에 FOMC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 이렇게 영상을 좀 한 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이벤트라고 한다면 헝다 이슈가 있을 거고, 또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벤트가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오늘 밤 FOMC 이벤트가 있을 건데요. 하여튼 뭐 이런 이벤트들에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만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연휴 기간에 무슨 일들이 있었나라는 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휴 기간에 금융시장에 무슨 일들이 있었나 간단하게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어떤 지지선 자리였는데 이 자리를 몇 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확인했죠. 그러니까 갔었어야 된다고요. 금요일 날 밤에 갔었어야 되는데 금요일 날 밤에 못 갔어요. 못 가서 뭐다? 아래로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하락해야 될 날에 정확하게 하락해줬고 반등도 현재 잘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미국 주식시장을 기술적으로 보면 딱히 이상한 거 없고요. 가야 될 날에 정확하게 잘 가고 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뭐 딱히 뭐 지금 내일부터 반등을 할 거냐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밤에 FOMC가 있기 때문에 이걸 FOMC를 재료로 해서 반등시킬 수도 있겠죠. 파월 의장이 좋은 얘기하면 반등시킬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 우리가 이 그림만 놓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일단 어제 이런 음봉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하락 중에 잠시 멈춘 거다. 반등을 위해 멈춘 게 아니고 일단 하락 중에 하락이 일시정지 된 거다라는 거. 요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연휴 동안에 하여튼 줄줄이 빠졌다라는 거. 겁나게 강한 매도세가 등장해서 줄줄이 빠졌다라는 게 미국 주식시장의 모습입니다. 이 변동성 지수를 놓고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변동성 지수가 연휴 시작하자마자부터 해가지고 막 장대 양봉을 보여주더니 결과적으로 박스권을 막 돌파한 척하고 그랬는데 물론 이 박스 돌파하고 나도 위쪽에 저항이 있습니다. 위쪽에 저항이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또 다시 이 저항에 걸린 모습인데 네, 또 다시 이렇게 저항에 걸려갖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 모습인데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여기 있는 요 박스 내로 다시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변동성 확대 국면이 다 끝났냐? 알 수 없다.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 할 수 없어요. 변동성 확대 국면이 다 끝나려면 충분한 저항을 쌓는 그런 과정을 보여줘야 돼요. 아니면은 충분하게 시세가 폭등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 어떤 모습들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더 확대 국면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아직까지 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가능성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요. 보시다시피 너무 오랫동안 여기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힘을 모아왔어요.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거든요. 이 강한 에너지가 요 양봉 하나로 다 뿜어져 나왔다? 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뭔가가 한번 나와야지 뭐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아니면은 여기서 만약 끝이라, 여기서 변동성이 확대는 끝이다라고 하려면은 이 주변에서 음봉이 잔뜩 나와야 될 겁니다. 2, 3거래일 정도요. 근데 일단 아직까지 그런 모습도 없죠. 그런 모습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라고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S&P 지수를 보나 빅스를 보나 뭘로 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직까지는 하락이 진행 중인 거고 이 하락 중에 일단 하락이 일시정지한 상태인 거고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 반등에 대한 헛된이 아니죠. 아직까지 이런 그 반등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미국 주식시장도 일단 단기적으로 무게중심이 많이 아래쪽으로 기울었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잠시 하락 중에 쉬는 거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보였고 주식시장은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헝다 이슈 때문에 한번 튀어 올랐다가 FOMC 있으니까 지금 현재 옆으로 발발발 기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향성 정하겠죠. FOMC 날이니까 여기서 계속 막 어떤 달러가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이런 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FOMC 이벤트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느 쪽으로든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위쪽으로 계속 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달러가 올랐는데요. 달러가 오르면은 이제 당연히 봐야 되는 게 뭐다? 원달러 환율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인식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달러가 오른 거에 비해서 원달러 환율은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아무래도 그죠.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요런 이슈, 요런 생각들이 좀 반영이 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달러의 움직임은 뭐 이만큼이었다라고 치면 지금 원달러 환율을 요렇게 지금 이렇게 많이 움직인 꼴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움직인 꼴이니까. 그래서 보시면 여기 85원인가 자리가 어떤 전고점이었는데 요거 한 이틀 정도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틀 정도 넘어가 있었고 그만큼 전고점을 넘어갈 만큼 한국에는 좀 충격이 좀 컸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연휴 기간 지나고 나서 일단 코스피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연휴 끝나고 나서 코스피 풋대박이야. 야, 내일 코스피 풋옵션 막 100% 나고 200% 나고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것도 또 위험할 수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라고요. 이거 엄연히 분리를 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디커플링이고 요즘 정말 지멋대로 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좀 먼저 드리고요. 어떤 기대는 하지 말라. 물론 이제 미국이 많이 빠졌고 하니까 한국도 영향을 받긴 받을 건데요. 냉철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나온 이슈들이 헝다 이슈 있고, 뭐 부채한도 협상 이슈 있고, FOMC 이슈가 있는데, 어떤 이슈는 한국에 반영된 것도 있을 거고, 어떤 이슈는 한국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본인이 한번 냉철하게 종이에 적어가면서 잘 따져봐서 한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좀 차분하게 따져봐야지, 미국이 빠졌으니까 한국은 내일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거.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거. 저는 뭐 내일 오른다 내린다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좀 너무 좀 일방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좀 경계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한국에서 좀 돈이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해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200 현물 지수인데요. 400 부근이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410에서 마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근에서 어떤 지지력 테스트 다시 한번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이 자리에서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버티다가 빠져야지 이제 이게 의미가 있을 거고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내일 뭐 개파락을 10포인트에서 이게 400이 붕괴된다? 이런 또 숏은 나가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 아무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충분히 400에서 싸우고 나서 이게 붕괴가 돼야지 의미가 있을 거지. 하여튼 그죠? 400이 중요한 지지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점들 정도를 좀 살펴봤고, 금리 같은 경우는 연휴 기간 동안에 어쨌든 계속 수렴형이었죠. 계속 수렴형. 얘네 같은 경우는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FOMC가 됐든지 아니면 뭐 부채 한도 협상이 됐든지 어떤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어서 이벤트 이후에 방향성을 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FOMC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방향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보시다시피 수렴형, 뭐 안전자산 선호다 어쩌다 하면서 금리가 훅 떨어졌었는데 그러다가 또 다시 튀어 올라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어떤 수렴형 내에서 큰 의미 없는 움직임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얘는 결국 위쪽으로 올라오긴 할 것 같아요. 왜냐? 뭐 테이퍼링 이런 이야기 있으니까 올라올 것 같습니다. 금리요. 그래서 금융시장은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한국이 문 닫고 있는 사이에 해외 금융시장 뭐 무슨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이슈들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면요. 지금 헝다 이슈가 문제인데요. 일단은 내일이 일단 하나의 고비였다라고 합니다. 내일이 무슨 뭐 이자를 지급하는 날이었대나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일 일단 이 돈을 못 갚으면은 이게 부도가 난다고 했는데, 헝다그룹 얘네 말로는 23일 날은 일단 이자 지급을 한다고 해요. 방금 전에 나온 뉴스죠. 좀 전에 나온 뉴스니까 일단 이자 지급한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절반만 믿읍시다. 그죠? 중국 회사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반만 믿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게 차라리 헝다그룹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려면 차라리 빨리 디폴트 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우리 그냥 평범한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자꾸 헝다가 죽지 않으려고 어디서 자꾸
어디서 자꾸 개인들 투자금 모아가지고 막 뭐 이자를 조금씩 지원 받아갖고 막 계속 뭐 살아난다. 그렇게 살아나 봐야 이런 불안감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아예 없어지거나 뭐 어떤 뭐 중국 공산당에서 돈을 대줘서 살아나거나 뭐 이런 어떤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헝다 관련된 이슈는 계속 불확실성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헝다 이슈가 요게 일단 지금 당장은 이게 어떤 뭐 핵심적인 어떤 폭탄이 돼갖고 이게 막 어떤 금융위기로서의 그런 걸로 발전을 할 거냐? 솔직히 일단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사실 그냥 일단 뭐 저의 뭐 생각에 불과한 건데요. 예, 아무튼 어떤 위기가 진짜 터지려면은 뭔가 좀 갑작스럽게 터져야 되고 이게 위기가 버블이 커지다가 빵 터져야 되는 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헝다그룹 주가 같은 걸 살펴보시면은 이미 처참하게 박살이 나 있어요. 이미 처참하게 오래전부터 박살이 나 있는 상태라 가지고 솔직히 이거는 약간 좀 저의 그냥 음모론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중국 공산당의 어떠한 그냥 어떤 뭐 의도적인 뭐 죽이기 요런 게 아닌가. 어떤 철저한 관리 속에 이루어진 기업 하나 죽이기 뭐 요런 느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또 이런 기업 하나 박살내려고 또 얼마나 또 아이디어를 썼겠습니까? 이게 박살나면 어떻게 될까 머리를 쓰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거 이슈는 그렇게 일단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들어요. 근데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쳐다는 볼 건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뭐 리먼 브로더스니 뭐 그런 거 같은 경우 차라리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한 번에 확 박살이 나면 이러면 이제 그죠? 결국 주가라는 게 어떤 사람들의 기대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미 사람들의 기대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서 무너질 게 무너지는 상황이라서 사실 딱히 그렇게 이게 엄청난 충격이다? 저는 일단 별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그냥 저만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고요. 아무튼 이게 이 어떤 폭탄이 진짜 크게 터지려면 뭐예요? 큰 풍선이 압력이 빵빵하게 받아 있는 상태에서 한 번에 탁 터져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구멍을 이미 중국 공산당이 여기저기 빵꾸를 뚫어놔가지고 그래서 이미 뭐 물이 거의 다 빠져나온 상황이라서 딱히 이게 터지더라도 뭐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거나 딱히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에요. 이제 뭐 이런 이야기 정도를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내일 이자 지급한대요. 그러니까 일단 오히려 뭐 이것 때문에 안심 이런 거라기보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이 여드름이 오래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차라리 빨리 씨앗을 짜버려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계속 뭐 이자 지급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면 그죠? 관련된 뉴스가 또 계속 나오겠죠? 이 뭐 채권 이자 지급이 내일 하루만 끝나겠습니까? 이 빌렸던 돈이 워낙 많으니까 또 며칠 날 만기가 돌아오고 또 며칠 날 만기가 돌아오고 할 텐데 앞으로 계속 이런 뉴스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시장이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 때문에 뭐 세상이 멸망하거나 뭐 딱히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하여튼 저도 이 관련된 뉴스는 이게 뭐 중국에서 관련된 중국 회사고 중국에서 이런 정보가 공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솔직히 뭐 저도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거 안 그래도 인터넷에 잘 찾아보면 각종 음모론들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이게 헝다그룹이 뭐 달러 대출을 받는데 뭐 비트코인을 뭐 담보로 이용했대더라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막 박살나고 막 난리가 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거 뭐 그 중국 회사고 이게 정보를 자기네들이 어떤 확실하게 뭐 공개를 하고 공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없다 보니까 아무튼 이게 중국이 확실히 정보를 좀 꽁꽁 싸매고 잘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음모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자면 이게 그렇게 뭐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너무 요란하게 지금 어쨌든 이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막 숏이 터진다? 별로 그거는 어쨌든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헝다 때문에 이제 홍콩이 대신에 이제 확실히 좀 박살이 난 것 같죠. 홍콩은 어쨌든 좀 조심하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홍콩은 뭐 완연한 하락 추세가 돼가지고요, 그죠?
이거 뭐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홍콩 증시에 엄청난 투매가 나오거나 해야지 끝나겠죠. 뭐 이 정도 모습을 갖고 뭐 투매가 나왔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항생인데요. 오늘은 다행히 쉬고 있어서 괜찮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봉 하나하나 끼어 있으면 이런 게 오히려 반등에 더 쥐약이라고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음봉이 빠바바박 떨어져야지 이게 이슈가 해결될 수가 있는데, 계속 양봉이 하나씩 튀어나오니까 더 빠져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3월달 저점이 여기인데 하여튼 많이 내려왔네요. 홍콩 같은 경우 홍콩도 굉장히 안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헝다 관련된 거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는 어쨌든 그 봐도 잘 몰라요. 그죠? 그런 이슈 봐도 잘 모르고 정보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정보는 이제 저기 뭐 미국의 S&P니 피치니 뭐 그렇게 신용정보 평가사들이나 그런 큰 유대자본들이나 접근을 하는 거고, 우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만 우린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됩니다. 환율 잘 보고 있으면 돼요. 어쨌든 그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떤 위기가 나긴 날 것 같은데 헝다 때문에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이 위안화 강세 추세가 끝나고 지금 위안화가 옆으로 기고 있죠. 왜 기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마 추세 전환하려고 기는 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에 연휴 직전에 좀 위안화 강세 나오다가 헝다 이슈 때문에 보시다시피 위안화 튀어 올랐죠. 예, 튀어 올라야 될 자리에서 잘 튀어 오르고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 아주 여러 번 확인하고 있고요. 예, 아주 여러 번 확인하고 있고, 또 다시 어떤 중요한 라인까지는 또 다시 도달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 뭐 저항 이런 자리였는데 이거 일단 돌파한 차에서 또 위쪽으로 올라왔죠.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이슈가 진행될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위안화나 쳐다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무슨 위기 같은 거는 일단 얘가 완연히 정배열 이런 걸로 좀 돌아서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헝다는 좀 가볍게 보고 있긴 하다. 근데 아무튼 어쨌든 숏 포지션들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헝다가 계속 비리비리하게 이렇게 살아 있는 게 차라리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빵 터지면은 오히려 그런 게 아마 더 시장에 충격을 더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숏 포지션 입장에선 헝다가 차라리 지금 망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들어요. 그래서 뭐 헝다 관련된 이슈 뭐 짧게 이야기했고, 그 채무불이행 저기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는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정도에 일단 이게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 통과했고요. 이제 상원 통과하면은 되는 건데 상원 언제 통과할지 뭐 그런 스케줄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오늘 밤 내일 이렇게 통과되지는 않겠죠. 이제 상원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잘 봐야 되는 건 FOMC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FOMC에서 그 완화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주식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긴 보는데요. 어쨌든 반등을 하긴 하더라도 계속 보시다시피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성이라서, 그래서 솔직히 일단 좀 반등이 좀 제한적이다, 좀 위쪽으로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 정도는 일단 하면서 보고 있어요. 지금 이슈 요거 하나만 보면 안 되겠죠. 여러 이슈들이 지금 불확실성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좀 어쨌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점도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연내 테이퍼링은 이제 사실상 그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됐어요. 연내 테이퍼링은 사실이 됐고요. 이제 불확실한 거는 이제 언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냐, 그게 이제 점도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밤에 점도표 나올 건데 이 점도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좀 긴축 쇼크를 받을 거냐 아니면은 좀 완화적으로 가서 좀 안정을 되찾을 거냐라는 부분이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달 FOMC 지나고 나서 달러가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었던 게 결과적으로 이 점도표에서 기준금리 인상 스케줄이 확 앞당겨져서 그랬던 거거든요. 물론 테이퍼링 이야기도 한몫했고요. 근데 이제 6월달 FOMC에서보다 이번에 이 점도표에서 그 스케줄이 더 당겨진다면은 더욱더 큰 충격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FOMC 직전에 보시면 헝다그룹 이야기도 나왔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국 부채한도 협상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솔직히 좀 너무 급속히 연방준비제도가 이 기준금리 인상을 앞으로 더 땡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긴 드네요. 그죠? FOMC 직전에 시장이 잘 나가고 하면은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부담이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연휴 동안에 보시다시피 악재가 세 가지가 악재 두 가지가 빵빵 터졌잖아요. 뭐 물론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는 악재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하원 통과했으니까요. 아무튼 뭐 헝다라든가 뭐 어쨌든 각종 부채와 관련된 이슈들이 터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주목받고 있는 시기라서 글쎄요, 이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긴축적으로 나선다면은 뭐 미국은 몰라도 일단 신흥국 쪽에서는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요런 점 정도를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휴 동안은 요런 일들이 있었고요. 내일 아침에는 좀 구체적으로 점도표들 3월달, 6월달, 9월달 점도표들 좀 실제적으로 확인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좀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요런 이야기 정도를 좀 드렸습니다. 연휴가 워낙 길어서 가지고 이 내일 장에 대한 기대감도 다들 크실 텐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은 이 너무 그렇게 기대를 하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연휴 동안에 잘 쉬셨으면 이제 슬슬 복귀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예, 여기서 마칠게요.